자, 두 번째 설 가보겠습니다. 용과 같이님 계시죠? 사연자분 계십니까? 용과 같이님? 지금 보고 계시면 보고 계신다고 좀,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과 같이님 계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용과 같이님 두 번째 고민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용과 같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도록 하죠. 국비 지원으로 폴리텍 전작가 2학년 1학기 때 부모님 치매 빨리 와서 자격증 없이 빠르게 조소 생산직 2조 2교대, 3조 2교대 4, 5년 다니다가 족같아서 퇴사 후 노가다판 뛰어들고 족같아서 관둔 후 이번엔 사람답게 살고 싶어 중견 생산직 지원 중인 백수 1년째 32살 백수입니다. 폴리텍 학점 3.8로 졸업했고 자격증 없는 무스펙입니다. 백수 기간 동안 취성표로 필름학원 다녔는데 아닌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조소 생산직은 한 군데 쭉 있었던 게 아니고 불경기라 한 번 옮겼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사연이네요. 간단한 사연인데 생산직 경력이 좀 오래되셨네요. 많이 힘드셨나봐. 일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나봐. 어제 저번에 10분 생산직 그분하고 좀 사연이 비슷하네요. 저번에 한 4일 전이죠. 그때 여러분 음, 너구리님 먹으세요. 4일 전에 왜 32살인데 10분 생산직 그만두고 이제 나오시는 분. 그분도 무스펙에 32살이셨어요. 거의 똑같네요. 아, 집에 대출까지 있다고요? 아, 야, 빡시다, 이게. 아, 부모님 둘 다 집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계신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전에 그분보다 더 심각한 분이네,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리 치매라고. 이거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는 아니시고요. 좀, 아, 빨리 찾아오셨네. 아버지가 지금 환갑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같이 안 산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하고,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민감한 부분인데, 아, 참 어렵다, 이게. 그러면 형제가 있습니까? 누군가 같이님? 님 말고 가족 중에 형제가 있나요? 뭐, 내 위에, 뭐, 내 위나 아래 있습니까? 아, 대충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그게 이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을 해야 돼요. 자격증보다 일을 해야 돼. 맞잖아요. 지금 뭐, 어, 아, 동생이랑 같이 대출 어느 정도 갚았어요? 아, 동생하고 혹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까? 호- 동생은 아버지 치매 못 견뎌서 의절했다고요? 참, 진짜. 이게 심한가 보다. 아버지 치매 그게 강도가 심하시나 보다. 아, 참. 이거 국가에서 지원 못 받나, 이런 거? 국가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치매에 대해서? 그 동생하고 연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희귀 치매는 지원 받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지원 못 받는다고요? 진짜 누구 욕하면 안 되는데, 아, 누구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하고 싶네요, 진짜. 치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정책 얘기해놓고, 이렇게 빵꾸가 나게 만드네. 누구를 정말 욕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원 못 받는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 이거 정말 힘든데. 같이 산다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님이 그걸 다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같이 살면 이분이 너무 힘든데. 같이 살면서 이걸 역경을 이겨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안 살아도 힘들고, 같이 살아도 힘들고, 참. 이거 나라에 지원 못 받습니까, 이게? 전혀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너무 이게 좀 사회 사각지대인데, 이게? 아니, 뭐,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좀 지원, 좀 나라 차원에서 뭐 지원 가능한 거 좀,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이. 노인이 아니에요. 그 노인 연령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니까 더 그런 거야, 이게.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그렇다고 지금 용과 같이인데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백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이분이 묶여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이 뭐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멀리 못 나간다는 거야, 이게.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 참. 이게 여러분은 많이 힘드셨겠네, 이게. 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럼 이분 같은 게 지금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뭐 취업을 하더라도, 그 취업하더라도, 근방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근방에서. 내 사는 지역이 어디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시골은 왠지 아니실 것 같은데. 인천이라고요? 아, 그래도 인천이라서 다행이다. 인천이라서. 인천은 그래도, 인천인데 서울로 이사 간다고요? 아니, 서울이 지금 땅값이 인천에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일자리 구하거나 살기에 낫지 않나? 인천은 송도가 아니면 그래도 뭐 집값이 막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죠. 인천도 보니까 집값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신도시 말고 친척의 도움으로 집을 구했다고요? 아, 근데 친척이 도와준 사람이 있구나. 그 이번에 구하신 거는 뭐 어떤 거? 임대주택입니까? 뭐 임대 아파트?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빌라라고요. 난 이게 오히려 아버지한테 묶여 있다 보니까 이분 좀. 그러면 용과 가치님한테 물어볼게요. 용과 가치님께 물어볼게. 그러면 본인은 아버지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냥 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아버지 좀 봐드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어요. 그 본인의 입장을 전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 2년이 힘들었다고요? 정말 힘들죠, 사실. 저게 그냥 말이 힘든 거지, 정말 힘들죠. 정말. 그러느니 한다고요? 여러분, 이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일단 서울에서 뭐 직장을 구해야겠네요. 서울에서.
본인은 그럼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법 어느 정도 해놨다고요? 어쩔 수 없다.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지금 뭐, 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로 이사 간 상태죠. 집 원래 본가는 인천인데 이사 간 거죠, 지금. 이사 갈 예정이면 이사하지 안 갔어요? 아니면 이사 간 겁니까? 아, 다음 주요? 다음 주 이사. 그럼 이사 가는 거네요. 일단은, 이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일단 마음 놓으세요. 아니, 근데 포카페이스님, 저것도 요양원 그런 게, 저분 아버지가, 그, 나이가 젊어가지고, 요양원에서 또 안 받아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요양병원에서 뭐 보내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일주일까지는, 마음을 좀 놓고, 일단, 좀 마음 편하게 가지면서, 왜냐하면 지금 뭐, 이사 가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사 가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맞잖아요, 지금 뭐, 인천에서 구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어떻게 해. 네네. 일단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스펙, 뭐 자격증 딴다가 이런 것도 지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일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님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됩니까?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아버지 두 분하고 생활하면서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돈이 많이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분 혼자 해결을 안 하려고 했겠냐고, 그러니까. 혼자 해결을 하려고 했겠지만, 여의치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3천. 야, 3천도 크다, 이게. 아. 그럼 그동안 빚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빚이 왜 생긴 거야, 이게? 아니, 나는 좀,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빚을 다 갚고 3천 남았다고 하는 건, 그럼 그동안 빚이 얼마나 있었어? 그 1억이 넘었다는 말 같은데요? 그리고 이 빚이 왜 생겼는지 저도 좀 의아해. 뭐 집을 사다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와, 이거 참, 아니, 근데 이분이 일자리 구하도 서울에서 구해야 돼요. 서울에서.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거는 배달밖에 없지 않나요? 배달 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배달 대행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나마 서울에서, 김동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배달 대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배달 대행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토바이 면허증 가지고 계신가? 이종서요? 생각 안 해봤어요? 물류 쪽. 근데 서울이 문제가 뭐냐면 서울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무실 일 쪽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리고 서울은 사무실 일 외에 뭐 다른 일을 하면 솔직히 공단보다 페이가 작잖아, 이게. 공단 쪽보다. 아, 참 어렵다. 근데 가능성이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일을 못 하거나 그런 상황, 일을 뭐 가리지 않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숙사 생활에서 가능한 공장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부모님하고 좀 스트레스 집회 별론데 거기. 그거 별론데 돈도 작고. 수도권에서 무조건 공장을 구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아니, 인천 말고 그냥 싹 다 지원해요. 그냥 어디 받아주는 데 있으면 싹 다 지원해요. 그냥 기숙사 지원하는 데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야 돼. 그러니까 님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부모님은 떨어지면 안 된다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그 근방에서 뭔가. 아니 그러니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라도 지원이 가능한 데 있으면 다 지원하라는 거죠. 그냥 어디 날 받아주는 것이 있으면 그냥 다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물론 굵직굵직한 데도 있지만 그냥 다 지원해서 싹 다 그냥 좀 유명하지 않은 데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규모가 큰 생산지 힘들지 않을 거냐고요? 그거 또 모르죠 또. 기숙사 지원이 가능한 곳이면 지역을 막론하고 지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좀 친척들한테 맡겨놓으세요.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용과 같이님, 님한테 제가 봤을 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님이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자존감이 보통의 어떤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아버지하고 계속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용과 같이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 집안에 가족 중에 뭔가 정신적으로 이게 힘든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살면 나도 정상이지만 그게 같이 동요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알코올 중독자 한 명, 막 중증으로 인사 한 명만 있어도 가족이 다 괴로워요. 오래 살고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기숙사 지원이 가능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지원해요. 그리고 어 근데 제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소서 쓰는 것도 좀 배워서 요런 거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되는 게 나이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이뿐만 아니라 스펙도 없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자소서
아마 중견계급 이상 들어가는 데는 자소서를 요구할 거예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같은 걸 요구할 거예요. 아니면 제 방송에 그 뭐 어디 공장 같은 데 좀 연결해 줄 사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좀 용과 같이 님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너무 좋은 데만 또 지원하려는 것도 있어. 유명하고 좋은 데만. 저기 아까 님이 말씀하신 데는 젊은 사람들도 힘든 곳이잖아요. 용가치님 아까 그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신 데는 젊은 사람들도 뚫기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성진반에 5,000원 감사합니다. PCB 같은 데로 한번 노려보시는 거 어떠세요? PCB 같은. 그러니까 분야를 좀 넓혀가지고 자소서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시고 뭐 그것도 방법이고요. 오래 했다고요? PCB는 그러면 아예 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PCB 그 만사는 아예 갈 생각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좋은 회사는 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아셔야 되지. 아마 좋은 회사는 아마 공고가 잘 안 나올 거예요. 막 진짜 좋다 이런 데는 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남들이 지원 안 하고 할 만한 데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만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조소 말고 무조건 중소라고 무조건 다 조소는 아니잖아요. 중소도 중소 나름이야. 우리가 보면 너무 눈에 보이는 기업만 무조건 다 좋다고 하자. 근데 잘 모르는 기업들 많거든요. 잘 모르는데 괜찮은 기업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취업 사이트나 이제 카페 같은 데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들만 아는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 나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이는. 어?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을 기피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 빨리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 나가기 때문에, 아직 내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빨리 그냥 보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직종 가리지 말고 다 내세요. 다 내. 그냥 내일, 그냥 매일 확인하고 내고, 면접 보고, 내고, 면접 보고, 내고, 면접 보고. 요것만 생각하세요, 요것만. 자소서 같은 것도 좀 신경 쓰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용과 같이님은 약간 좀 자신감이 그 처져 있어요. 처져 있어. 처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더 전투적으로 가야 돼요. 더 맹목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내고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100군데 한다. 150군데 내지. 150군데 한다. 200군데 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계속 문어발대로. 어.
그러니까 예, 그냥 다 내보라는 거 싸그리 다 돌아가면서 얻어 걸리는 식으로 막 카페 막 다 들이밀고 다 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걸리는데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좀 운동도 좀 하세요. 운동도. 특히 니 교대 근무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 그럼 운동해야 돼요. 이 교대 근무가 왜 힘드냐 하면 뭐 주야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이 강 특유의 어떤 그런 일 단순 반복 일 때문에 힘든 것도 있는데 이 운동을 안 하면 못 버텨요 이게.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이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늙고 체력이 더 바닥이 나요. 그리고 님이 너무 또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1년 동안 너무 이제 집에만 있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고요. 뭐 집에 님도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집에 있는다고 해서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좀 뭔가 게을러지고 피폐해지잖아요. 님도 그런 거 느끼셨으니까 저한테 사연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그 뾰족한 답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집에 뭐 근데 하루 종일 내가 바쁘게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님도 집에만 있기 때문에 자꾸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현실에서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풀리고 하니까 그만 보이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님은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을. 님이 뭐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적당히 보수 받을 수 있는 일 강도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일하는 것. 그것만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야. 물론 지금 너무 생산직도 굉장히 뭔가 자몽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상향 편전돼 가지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지원하면 또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야. 대신에 시행착오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 많이 걸려도 시행착오 많이 걸려도 너무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님은 일단 중요한 게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용과 같이 님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취업 들어간 사람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20군데, 30군데 납방하고 50군데 납방하고 100군데 납방하고 납방한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1회 1비하고 막 슬퍼하고 하잖아. 그러면 시험 준비 못해요. 떨어졌네? 딴 데 지원하지. 떨어졌네? 딴 데 지원해. 약간 이렇게 좀 툴툴 털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지원하고 먼저 지원하고 이게 장땡이야 그냥. 남들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지원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집이 또 답답하다 보니까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특히 건강관리 님 생산직 일한다고 했잖아요. 건강관리 해야 돼요. 건강관리 몸 관리 해야 돼.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교대 근무 가면 거기서 또 못 버티고 또 나온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제 못 버티고 나오면 안 되잖아. 혹시나 들어가더라도 운동이나 몸 관리 하세요. 헬스장 못 가더라도 체력 관리 하세요. 맨몸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처져만 있지 말고. 이게 육아가치니 왜 지금 막 힘들다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막 주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발전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눈 뜨면 뭔가 아무것도 할 거 없는 하루 막 그런 식으로 이틀 3일 4일 보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이라고 하면 일단 일어나 뭔가를 해야 돼요.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밥을 먹든 간에 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인간인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남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듭니다. 그 상황에 놓이면. 그러니까 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 1년 동안 노출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부지런하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시라는 거죠. 그래도 난 영가 가치님이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마 본인과 똑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을 거예요. 그 님 아버지 같은 분들이 외면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동생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님도 아마 외면하고 싶었겠죠. 님도. 님도 등 돌리고 싶었겠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참고 넘겼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그 인내심과 내공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리고 그 많은 빚이 있었음에도 그냥 갚아 나가고 했다는 거. 보통 빚 3천만 원 있어. 와, 3천만 원 어떻게 다 갚아 얘기하는데, 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많이 갚아가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얘기하잖아요. 나 그거 보고 놀랬어요. 야, 그동안 많이 갚아 나가면서 힘든 거 많았을 텐데, 그걸 꿋꿋하게 버텼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용과 같이니. 근데 제가 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을 탈출하려면 적극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너무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내가 특별하게 뭐 가지는 게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이 손을 이렇게 또 건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잡으면 돼요. 잡고 놓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32살 뭐, 뭐니뭐라 어린 나이도 있겠지만, 또 많은 나이도 있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운 냅시다. 용과 같이님. 어, 뭐, 안 받아주는 것이 있다 하도 딴 데 지원하고, 딴 데 지원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냥. 어, 날 받아주는 것이 있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심정으로, 저기 지원하고 저기 지원하고. 그리고 너무 지혜만 갇혀있지 말고, 바깥 공기도 쐬고, 운동도 좀 하고, 팔다리도 움직이고. 그렇게 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용과 같이님, 전 님이 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거라고 믿겠습니다. 믿고 언제든지 용과 같이님의 어떤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의기양양하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과같이님. 용과같이님 화이팅 한번 외칠게요. 자, 용과같이님 잘 넘어갑시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용과같이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